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 승리하고 첫 인사드립니다. 그 시장님의 국회 세일즈, 예. 이재명 정부 세일즈 올라올 때마다 한번 쉬었다 가신다니까. 새날에서 지역경제 살리시고. 저는 오면 새날이 저를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새날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우리 저 선거도 끝났는데 네. 노래 하나 부르시죠. 갑자기 왜요? 새날이 올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예, 여기까지. 갑자기 깜짝 놀랐네. 아니 왜? 뭔 노래 아리랑 부르려고? 제목이 새날 뭐 이렇게 노래가 있는 줄 알고. 이 새날이요. 새날 방송이잖아요. 네. 제가 감옥을 3년 7개월 살다 나와서 그해 다음해 6월에 만든 조직이 있는데 네. 새날 청년회예요. 새날 청년회. 새날 청년. 그리고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고 막 재판받을 때 새날, 또 이물리안 행진곡에 새날이 뭐냐 맨날 새날이 얘기. 새날하고는 이거 붙어 다녀.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운명? 우리 두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운명? 네. 그 강기정 씨는 이제 백수일 때 네. 새날 정규 방송도 한 1년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상히 새날이 있던 사람 잘 된 사람. 예, 새날. 좋아. 그러게요. 자, 그리고요. 네. 지금 강기정 TV 구독 지금 화면 상단에 있는데 이게 조금씩 구독자 잘 모으시더라고 보면. 안 돼, 광주 시민들만 구독해줘도 100만 넘을 텐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다시 말씀드리는데 강기정 TV가 구독자는 11,000명인데 보는 사람은 10,000명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네. 있어요, 시장님. 네. 콘텐츠를 가끔씩 보는데 네. 구독은 싫다 하는 분일 수 있어요. 그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독은 차마 눌러주긴 싫어. 근데 컨텐츠는 좋으니까 봐 이런 그럴 수 건가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구독으로까지 연결할 방법이 뭐냐 이게 그러니까요. 참 어렵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번에 나오셨을 때 광주 투표율을 94.5%? 아니 92.5 했었는데 실제로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전국 투표율 1위를 달성했어요. 더군다나 내란 국면에서 내란을 40여 년 전에 경험했던 광주 시민들이 윤석열을 응징했다. 네. 쫓아나 보겠습니다. 광주 투표율 전국 1위. 소개하자니 광주에서 목표했던 게 92.5%였는데 92.5가 안 나와서 제 머리가 살았어요. 머리가 파랗게 6개월을 염색하고 다녔어야 될 건데 살았습니다. 92.5%까지는 안 갔지만은 83.9% 전국 1위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광주 시민들 자랑스럽고 대단합니다. 계엄을 막고 탄핵을 넘어선 광주 시민들이 투표로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주려고 기연히 저투표권 얻은 사람, 택배 노동자,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여행 가기 직전에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투표를 해서 전국에 1위를 해줘서 너무너무 좋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투표율을 가지고 이제 광주가 날기 위하여 광주의 AI 산업, 공공안 이전, 모빌리티 산업, 뷰티 산업 등런 여러 가지 산업을 일으켜서 일자리도 만들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광주를 꼭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결국 광주의 공약을 국정과제로 잘 담아야 광주가 살아납니다. 광주야 날자. 네. 저렇게 재밌는데 왜? 아니 어디서 재미를 잡아야 되죠? 잠깐만. 지금 한 번도 안 웃었는데. 그게 이런 게 있어요. 아까도 저 밖에 남영위원장 이야기하는데 광주가 1위 했다니까 당연한 거로 생각해. 아니에요. 3년 전 지방선거 생각해봐. 네. 정권 뺏기고. 맞아요. 광주 전남 투표율 폭망이었잖아. 네. 근데 사실 내란은 못 참지. 못 참죠. 시민들이. 못 참죠. 83.9%. 자, 광주 축하드립니다. 저만 재밌는 거구나. 아니, 계속 예. 이렇게 이 웃으면서 포인트가 보고 다르니까 지금. 웃으면서 보고 계시죠. 시장님 무슨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저걸 제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주는데요. 참으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광주야 날자 하셨잖아요. 네. 그때 약간 의자에 올라가서 이렇게 딱 뛰어내리면서 이렇게 나는 포즈를 했으면 약간 재밌었을 수. 그 강기정 TV 영상이 있는데 그 제 강기정
TV에 있으면요. 무등산을 제가 달려서 올라서 나는 그 TV 영상이 있습니다. 달라지는데 구독 좋아해 주세요. 여러분 그 화면 상단에 강기정 TV를 구독 좀 해주셨다가 네. 소문보다 안 재밌다 그러면 구독 빼면 돼. 그럼요. 자, 구독 좀 해주세요. 엄청 재밌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네. 이제 사실 이런 측면이 있어.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지역 홀대 이런 논란이 있었고 광주가 이제 민주화 운동의 성지로만 남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잘 사는 동네, 멋진 동네를 만들어야 돼서 요거를 이제 바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제 숟가락을 딱 얹으시는 시장님. 자, 여기 저 쇼츠 한번 더 볼게요. 광주야 날자. 제가 이제 전일 빌딩 245 빌딩 아닙니까? 이번 탄핵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명소가 되었는데 저기에 플랜카드 그러니까 걸개가 뭐가 걸리는가가 이제 광주 시민들의 관심사가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걸 이제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광주야 날자 이렇게 걸었습니다. 기자님 다음 저기 현수막은요. 네. 채널 구독으로 좀 해주세요. 강기정 TV 구독. 아니 그게 아니라 최소 광주 시민들은 새날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제가 다니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강 시장님 어제 새날 방송 나왔대 그러면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들었죠? 아니 그게 광주에서는요 우리가 공영방송이야.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저 광주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가 저 시장님하고 지금 뭐 고등학교 대동고 똥통학교 소속고 똥통학교 이 티키타카가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 아니 똥통학교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광주 좋은 선배도 대동거를 이번에 우리 이재명 정부에요 핵심 중에 핵심 김용범 정책실장 있잖아요. 네. 광주 대동고 제 1년 선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의원 아직 안 됐고 아니 또 그 또 임성근 씨라고 계시죠? 예명대 서성 친구라면서요. 내 친구란 소식 들었어. 네. 또 왜 이렇게 그냥 이런 식이에요? 서석고 대동고 하지 말고 광주로 갑시다. 광주. 네, 그러니까요. 네. 다음 현수막은 새날 구독으로 해주세요. 네, 광주. 아니 한번 해주세요. 세금 좀 써가지고. 새날 구독으로. 일주일만 달아주시면 되지. 그럼 알겠습니다. 날마다 강기정 TV 구독해 드리죠. 새날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그렇게 뭐 이런 되겠다. 거 좋습니다. 새날은 막 써도 되니까. 예, 그럼요. 새날 은근히. 필요 없으지 말고 새날. 새날. 오케이. 이건 다 보는 걸로. 자, 광주의 날짜 한번 보기. 시청에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와 함께 광주에. 저 날짜에 날개 있잖아요. 네. 저 날짜. 저 붉은색 엣지를 줬습니다. 통합인가요? 동합. 저 이재명 정부가 지금 저 이재명 후보가 네. 선거 기간에도 빨간색 네. 살짝 집어넣어서 어울린다. 네. 이재명 예쁘네요. 정부와 함께. 그리고 지금 저거 엄청 써먹고 계시죠. 뒤에. 써먹고 계시죠. 우리 제가 어디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원래조에 우리 직원들 잘해보자 이제 이를 다짐할 때. 광주 시민분들 중에 성함이 광주이신 분이랑 날짜이신 분을 찾으시는 거 어떨까요? 광주와 날짜 예. 왠지 있을 두 거. 분을 모시자. 예.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광주와 광주야 날짜. 주말에 있으실 것 같아요. 주말에요. 왠지. 예. 택시를 잠깐 탔거든요. 근데 기사님 이름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이광주님. 이광주. 그런 분들이 있어. 이광주님. 네. 그 광주와 이름 광주란 날짜. 이름이 조금 있을 거예요. 좋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또 지명수배 날짜. 한번 해보죠. 지명수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내란 상황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40몇 년 만에 내란이 일어났고 심지어 극우 세력들이 광주를 침탈하기까지 합니다. 그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이 지금 현재요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었거든요. 광주 83.9% 투표율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5.18 겪어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했다고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지난 3년 전보다 투표율은 올랐어요. 네. 81.5에서 83.9니까요. 뭐 거의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낀데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수치 0.1 올리기가 쉽습니까? 근데 저번에 저 그 92.5 달성 못 하면이었어요. 파란 머리죠. 파란 머리 네. 하겠다고. 근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80 그러니까 정도로 했었어야 되는데. 파란머리 하기 싫어서 홍보를 덜 했다는 얘기 같아요. 아니 제가 92.5를 하면 파란머리로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안 됐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주변에서 그러면 파란머리 물은 못 들이더라도 파란머리 가발은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쓸 준비를 하고 다 구해놨죠. 아. 그런데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아들이 막내가 아빠 시장님이 그렇게 촌스럽게 그러면 안 됩니다. 쓰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결국 아들 이름이 지구예요. 지구. 지구. 강지구. 지구. 뭔가 글로벌한데요. 이름이. 저 경찰대 나오면 재밌겠다. 강지구 지구대장 이런 거. 강지구. 제가 출판 기념회 아들하고 책을 하나 냈어요. 지구 생각이라고. 아. 초등학교 때 이제 저하고 떨어져 사니까 저는 국회에 살고 아들은 광주에 사니까 제가 늘 전화 통화를 해요. 지구야 오늘 뭐 했어? 괜찮았어? 학교가 다녀왔어?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제가 글로 쓰고 아들은 그림을 그렸는데 네. 그래 지구 생각이라는 책을 냈는데 국회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려고 하니까 축사하러 온 국회의장이 자기는 진짜로 오기 직전까지 지구 생각에서 뭐 어디 환경 문제 네. 다루는 책인 줄 알았답니다. 네. 지구. 아, 그 따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거기는 하은이라고 해서 아. 물하자 은은자 쓴데 실은 왜 차별하세요? 그래. 하늘처럼 푸르고 은구슬처럼 투명해라.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거 따님은 은하 그렇지. 은하. 그리고 아들 은하계. 지구 이렇게 해야지. 아니 이게 물. 지구에 있는 물. 자 이제 신설이 여기까지. 실제로 보면은 이제 강기정 시장께서 여기 더군다나 이 새날 스튜디오가 국회랑 가깝잖아요. 네. 근데 국회 이제 세일자로 와요. 광주를 세일자로 오면은 이제 항상 새날의 시간을 좀 내시는 편 이런 네. 건데 오늘도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킥오프 간담회라는 게 있다면서요. 킥오프 간담회가 뭐예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격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가 100일 동안 이제 국정과제 리스트를 우선순위 리스트를 쫙 추리는데 우리 광주의 공약도 잘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광주 공약을 한 27개를 이재명 후보 시절에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단연 탑이 AI예요. 아. 예. 그런 AI 관련된 공약이 쑥쑥 그 국정과제에 잘 안착되려면 이 대응책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회의원들과 우리 광주시가 함께 어떻게 하면 국정과제에 잘 넣을까 이런 의논들을 했습니다. 실제로요 이런 게 있어. 시장은 뭐 시정도 잘 챙겨야 되겠지만요. 네. 세일즈가 진짜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예산 따오는 거 쉽게 표현해서 예산 따오는 거. 근데 안 움직이고 국회 같은데 안 오면은 배정이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 시정이라는 게 시청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사인하는 게 시정이 아니고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돼. 네. 그런 면에서 지금 키도 작으신데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날도 오늘 많이 더워요. 아, 네. 자, 어쨌든 지금 저 국정기획위원회 이게 사실 이재명 정부의 저는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AI가 지금 저번 나는 진짜 몰랐었거든요. 저점 멀어졌을 때 광주가 AI 도시라는 걸 처음 알았어. 그때쯤 해가지고 이재명 그때 당시 당 대표가 AI 뭐 K 엔비디아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맞아요. 때거든요. 뭐 펀드 얘기도 하시고 그랬죠. 네. 이재명 후보가 5월 12일 날 선거 시작한 첫날 했던 것이 퓨리오사 AI라는 회사를 네. 방문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결점은 광주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초거대 컴퓨팅 센터 하나 만들어 짓겠다. 이것이 사실상 정점이었는데 우리 광주에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현재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것이 있는데 유일하게 정부 것이 광주에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적다. 그거의 10배짜리 약 2조 5천억짜리 국가 초거대 AI 컴퓨팅 센터를 광주에 하겠다. 짓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그걸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근데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요 약속 지키는 걸 유명하잖아요. 그건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안 지키면 대한민국 미래도 미래 먹거리도 걸리는 문제고 또 광주에 약속한 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지킬 거고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현재는 뭐 이제 특검이는 뭐냐 이런 분위기로 가겠지만 네.
장기적으로는요 AI 하나하고 기후 에너지 부라고 생각해요. 큰 아젠다. 그렇죠. 이것만 어느 정도 만들어 놔도 대성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예산 잘 따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이즈 네. 예. 많이 하고 가시고.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좀 광주가 잘 맞는 부분이 뭐냐면요. 다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것들. 지역 화폐, 그다음에 공공 배달 앱, 예. 뭐 이런 거. 공공 배달 앱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했던 게 경기도였었잖아요. 예. 당시에.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랑 뭔가 이렇게 잘 맞아 케미가. 지금도 보면요. 공공 배달 앱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이메프 땡겨요. 근데 이게 지금 전국 최고 수준이랍니다. 점유율이. 우리 광주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저 공공 배달앱을 이메프하고 땡겨요. 우리가 예산 지원해줘 가면서 이제 저걸 하는데요. 저 관건은 정부가 좀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한계가 좀 있죠. 그래서 정부 예산을 저 이메프와 땡겨요. 공공 배달앱에 좀만 도와주면 될 건데 그래서 오늘도 제가 국회에서 안진걸 우리 민생경제 소장님하고 저하고 또 정진욱 의원, 전진숙 의원 등과 함께 저거 하고 왔어요. 공공 배달앱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에 좀 넣어라. 또 하나는 이 공공 배달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배달료 상한제를 수수료 상한제를 네, 도입해라. 네. 지금 그걸 도입 안 하니까 배달의 민족이다 이런 쪽으로 돈이 다 나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자영업 소상공인들 소비자 돈이 그쪽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작년 말 기준 점유율이 17.3%인데 전국 평균의 5배랍니다. 와, 네. 엄청나다. 사실 그냥 민간 기업도 그 이른바 소위 빅2 있잖아요. 그 네. 업체 때문에 많이 나가 떨어지는 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공공이 사실 참여하기가 힘든 곳인데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광주가 예전의 느낌은 딱 두 가지 이미지였어요. 민주화의 성지, 다음에 예술의 도시 이런 느낌이었는데 AI 같은 거 첨단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예. 자, 그다음에 지역화폐. 그 지역화폐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시그니처잖아요. 지역화폐가. 광주도 지금 지역화폐 많이 보급됐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 하는 건 한 500억 사업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역시 정부가 좀 도와주면 좋은데 현재는 한 20, 30% 정부가 도와주고 있어서 이걸 한 70%까지 정부가 도와주면 전 시민들, 국민들이 쫙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아마 추경할 때 많이 넣을 거라고 봐요. 최근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 지역 앞에 반대한 그 정부 공무원들 인사조치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무섭다. 아니 근데 이 한다면 민생을 하시는구나, 조금 진짜. 생각하면 좀 해야 되는데 맞아요. 전 정부가 너무 민생을 생각 않고 내란이나 일으킬 준비는 하고 있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내란 일으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자, 지역화폐. 그러니까 야.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대도시에서는 지역화폐 쓸 장소가 좀 더 많아져야 된다. 보통 이제 우리가 전통시장 그 기준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25만 원 지원금도 지역화폐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제 그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지역화폐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저건 설계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앱으로도 요새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아까 그 광주야 날자. 네. 이제 광주가 날려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광주시청이. 아, 그래가지고 왜죠?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은 네. 저 강기정 광주시장 경로 뭐 이렇게 기사가 경로. 나옵니다. 경로라면 여러분들 오랜만에 듣네요. 지금 왜 압수수색 당한 거예요? 근데? 저 정말 제가 이제 화가 많이 나서 사실은 저거 지금 공모 특혜 의혹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뭘 공모했어요? 설계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물체험 박람회 20억짜리 설계 공모했는데 떨어진 업체가 2등이 1위한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을 했는데 가처분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가처분 이유 없다 그래서 기각을 시켰어요.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이에 그러는 사이에 법원에서 이제 기각을 했으면 법원 결정을 이제 지켜보면 됐는데 이 경찰에서
그 저 사업을 하는 실무자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시청에 들어와서. 나 또 시장님 압색당해서 오늘 방송 못하는 줄 알았지. 아, 저는 저런 걸로 압수수색 당하고 그럴 위인이 아닙니다. 제가. 제가 좀 알아요. 간이 임하시다고요? 아니 간이 이만한 게 싸움도 아니라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저런 걸로는 제가 압수수색을 안 당하지요. 박근혜 때 있잖아요. 네. 저 청와대에서 버스 발로 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쪽 부정부패는 간이에요. 부정부패는. 그래서 그렇죠. 저것도 부정부패가 아니고 절차의 문제인데 저런 걸 마치 압수수색을 하면 무슨 뭐 어디 업체로부터 돈 먹은 광주시청 공직자들이 돈 먹은 사람처럼 비춰져서 저런 건 협조 요청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죠. 협조할 건데 저걸 압수수색을 우리 공직자 직원 책상을 뒤집어 엎고 그래서 제가 화가 좀 나서 예. 야 권력기관 검찰이나 경찰은 어떤 것을 힘을 쓸 때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그걸 뭘 압수수색하냐. 그 광주시청에 요청하면 자료 다 줄 건데 그런 항의성 제가 화를 좀 냈습니다. 다행입니다. 안 또 이렇게 이런 걸로 구속되실 줄 알았어요. 아니, 저한테 전화가 오고 난리예요. 강기정도 내년 재선 못 나가냐 뭐 구속되냐 뭐. 다행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참 펑크나면 어쩔까. 제가 좀 참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런 걸로는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강기정 시장이요. 우리 그 나름 네.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했잖아요. 왜 정무수석이었고 제가 앞서서 소개를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우리 강기정 정무수석님 산하에 있었을 때 부대변인이었던 임세현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놓쳤죠.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 강기정 정무수석님 계셨을 때 함께 부대변인을 했던 임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같이. 그때는 어땠어요? 두 분 관계가? 그냥 제가 잘 못 다가갔죠. 함부로 다가갈 수 있는. 수석이니까. 예. 수석이 정무수석이 또 수석 중에 수석이셔가지고. 예. 아까- 정무수석 중에 수석이지. 아까 저 60 항쟁 기념일 겸 민주화운동 기념관 오픈하는데 개관식 하는데 거기에 우리 저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서로 잘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후배 아니에요. 한참 후배네. 정무수석으로. 정무수석으로는 그렇죠. 몇 년 후배시죠. 그렇죠. 한참 저 다음에 최재성 수석도 있었고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철희 수석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우상호 수석인데 우리 쪽에서는 근데 뭐 우상호 수석이야 정치 경륜으로 국회 경력으로 나이로 정치 감각으로 우리들 뭐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제가 정무수석을 빨리 했던 것뿐이지 훨씬 뛰어난.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내가 제일 잘했다 하셔야죠. 그럼 근데 우상호 수석이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 선임 수석님 잘 부탁합니다. 이래서 선배다. 선임 수석. 네. 근데 지금 저 뭐 잠시였지만 오광수 민정수석 좀 네. 논란이 잠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 깊은 뜻이 있겠죠. 임명권자의 깊은 뜻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들 트라우마 속에는 윤석열 총장 시켜서 망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검찰 개혁을 하자고 하는데 검찰 특수부 출신을 안 친다. 이래서 이제 많은 지지자들이 그냥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쯤 되면 이제 믿고 확실히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믿고 한번 이제는 그 논란은 이제 중지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결과만 갖고 나중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야 이거 우리 말 안 듣더니 결국에는 사단 났네. 결과만 갖고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은 시기가 대통령의 깊은 뜻이 있겠지.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뭐 있겠지 하고 믿고 맡기면 오히려 난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그런 네. 입장이고요. 네. 근데 혹시 맞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광주시장은 관저라는 게 있어요? 없어졌어요. 그 지금 아파트 그 북구에서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출퇴근할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오면 특히 외국 손님들이 오면 어디 음식점에서 앉아서 맞아. 머리 맞대고 맞아. 접대를 해야 돼요. 참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진짜 그런 게 있다. 난또 광주시장 관저가 있어가지고 좀 개수영장 같은 게 있어요.
오, 저건 윤석열 사람 김건희 머리에만 수용해도 가는 거지. 좋겠네. 아니요, 이제 좀 깊이가 작더라고요. 낮아갖고 아, 강기정 수석 무릎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개엄. 그래서 이제 개수영장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보는 건데. 근데 경호처에서는 그런 의문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발 담그는 용도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 발을 저기서 왜 담그죠? 근데 그런. 발 담그기엔 너무 넓은데요. 잔디밭에서 발을 왜 담그지? 근데 지금 저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진짜. 글쎄, 우리 맥없는 청와대 버리고 국민 돈 갖다가 만들더니 결국은 개 수영장 만들려고 돈을 저렇게 쓰고 있고. 개수영장으로 추정되네. 추정. 예. 추정입니다. 추정. 예. 그렇죠. 아직은 이상한 아닙니까?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 어. 개수영장이 제일 그나마 정상적으로 느껴져요. 다른 추정보다. 그러니까 네. 그 사실 국민 세금은 굉장히 아까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지금 우리 대통령이 세금 아낀다고 지금 이재명이 시계도 안 맞는다는 시기에 진짜. 저 사람들은 지금 가면 저 시설물이 또 신고가 안 됐으면 네. 불법일 수도 있고. 저것을 왜 포크레인으로 안 메우고 떠났죠? 그게 밤새 저건 메우고 떠나지. 매워도 이게 바로 티가 날 것 같고요. 그냥 네. 아마 전날까지 뭔가 네. 물에 관한 의식을 한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아, 그건 그 사이에 지금 이제 광주를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윤석열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제 정권 교체 당한 이후에 첫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윤석열이가 직접 발언했다 그러죠. 군에서 말하는 상부가 대통령이란 말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이 증언을 했잖아요. 상부에서 그 대통령이라고 실제로 했다면 거짓이라 그러는데 저거 보고 있으면 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배짱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건 정말. 그렇죠. 예. 쫄보. 저런 배짱을 가지고 어떻게 계엄이라는 무서운 그걸 내렸는지 참으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다 내 책임이다. 내가 시켰다. 나 그래. 사형시켜달라. 딱. 그렇지. 그럼 진짜 소위 말하면은 나쁜 짓은 했지만 그래도 상남자네 이런 말이라도 듣죠. 그러니까. 근데 막 뒤로 도망가는. 아랫사람한테 다 미루고 그러면 저 누군가가 말하지 않았으면 저건 어디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풍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군인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형량 줄여보려고 네. 이제 진짜 네. 쫄보가 된 거고요. 여성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오늘도 그런 건데 어제는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오늘은 대장동 사건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전 정무수석님. 사실은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저걸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 소추라는 뜻이요.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 어제 뉴스를 보면서 소추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소추는 지금의 현행범에 대한 기소뿐만 아니라 이미 기소된 재판 문제까지를 포함한 광의의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은 당연히 연기될 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의 상황에서는 재판받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된 거다라고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법원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헌법 84조에 따라서 하고 있다라고 네. 다 연기될 건데 네. 그런데 국회에서 이제 이거를 아예 이제 법으로 못 받겠다. 헌법 해석이 분분할 수 있고 국민의힘 같은 데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상태인데 지금 그거를 처리하겠다고 했던 목요일 날 본회의가 지금 연기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건 연기된 걸로 저도 아까 네. 국회에서 들었는데 자칫하면 저거의 정치 쟁점으로 가면 안 되니까 연기하는 것이 좋겠고 국회는 저렇게 법원의 판단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 이제 인터뷰는 지금 30분 딱 한 거고요. 지금 이 강기정 시장은 다른 게 없어. 여러분들 그 고향이 광주시거나 고향이 부산이시거나 광주에 사시거나 호남에 사시거나 강기정 TV 구독, 지금 좋아요. 채팅창 상단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이런 게 있어 또. 그 문구를 하나 만드셨어. 새날이 열렸다. 광주야 날자. 와. 대명 강챙. 뭔 말인가 했어. 나 좀 지금 원래 어렵다. 사자성어인가 했어. 대명 그랬더니 네.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는 강기정 시장이 챙긴다. 대명 강챙. 저 모습이 저 5.18 17일 날 금남로의 후보 그 위치에서 와서 저랑 함께 군공항
무안공항으로 잘 옮기겠다라는 이야기하면서 금남로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예. 대명강챙. 대명강챙 여러분. 예. 대명강챙. 구독 좀 감사합니다. 해주시고요. 네. 해주시고 우리 시장님 마지막 인사하시고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또 뵐 날을 조만간에 약속하면서 금방 오실 거잖아요. 저는 광주로 고고 뭐 안 오실 것처럼 말씀하세요. 갑니다. 또 금방 옵니다. 오실 거잖아요. 예. 그때 봬요. 감사합니다. 예. 그땐 파란 어떻게 바닥이라도 고향 분들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내려가세요. 네.